일본에 크게 그 곰이 두 종류가 서식을 하고 있습니다. 불곰하고 반달가슴곰인데, 곰을 구마라 그러죠. 구마라 그러고 반달가슴곰이 쯔키느와 쿠마라 그래요. 불곰 보면은 순놈이 그 길이가 1.5m에서 한 2m 정도 돼요. 그래서 얘가 일어서면은 그러면은 뭐 엄청 위협적이겠죠. 얘는 작죠. 반달곰은 120에서 한 150cm, 1.5m 정도 되는데, 얘도 이제 일어서면은 다리 길이만큼 더해줘야 되니까 2m 정도는 되겠죠. 그래서 일단은 이런 두 종류의 곰이 서식을 하고 있다. 서식을 하고 있는데, 반달가슴곰은 혼슈하고 시코쿠에도, 시코쿠는 뭐 전체적인 건 아니고 도쿠시마현하고 고치현 그 사이에 걸쳐가지고 조금 서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바현을 제외한 혼슈 대부분 지역에 서식을 하고 있고, 불곰은 홋카이도에만 서식을 하고 있죠. 그래서 주로 이 곰에 대한 사고가 홋카이도에서 많이 발생을 했죠. 다음 페이지 넘어가면은, 이게 이제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는지, 곰 관련된 문제가 왜 발생하는지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기 위한 지식을 우리가 쌓기 위해서 가지고 온 내용입니다. 이건 뭐 그냥 인구가 쭉 65년부터 2010년까지는 인구가 이렇게 증가를 해왔는데, 빨간색이 농업하고 그 산림업을 어느 정도 겸하고 있는 그런 산촌 지방들에 대한 인구인데, 당연히 뭐 그런 농촌 지역 인구니까 인구가 당연히 줄겠죠. 그래서 인구가 지금 1965년부터 지금 한 60년 사이에 한 절반 가까이로 떨어진 상태인 거죠. 700만 명에서 한 350만 명까지 줄었으니까. 이 도표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거는, 일반적으로 전국 기준으로 보면은 고령화율이 한 20%, 25% 가까이 되고 있는데, 시골 지역, 농촌 지역을 보면은 거의 한 35% 고령화율이 훨씬 앞서 있다. 젊은 사람이 없다는 거죠. 이건 뭐 우리나라도 비슷하죠. 시골에 젊은 사람 없는 거.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 시골 쪽은 인구가 줄고 있다. 뭐 이거 뭐 별 다른 내용은 아닙니다. 원래는 이제 농업을 중심으로 1960년대 보면은 초록색이 농사를 업으로 먹고 사는 사람들의 비율이고, 이게 한 60% 정도 되려나? 그 정도 되겠죠. 그 다음에 비농가 비율이 나머지 이제 한 35% 정도 됐던 게, 시간이 지나면서 농가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인구 중에서 농업이 아닌 다른 일로 먹고 사는 사람들 비율이 압도적으로 지금 2015년까지 통계를 봤을 때 늘어나 있죠. 임업 종사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임업을 먹고 사는 사람들이 한 15만 명 가까이 됐는데, 지금 2015년 현재 5만 명도 안 된다. 그 다음에 이렇게 하다 보니까 경작을 포기하는 면적이 어마어마하게 증가를 하고 있죠. 75년도에 비해서 2015년에는 40만 헥타르 정도가 넘는 경지 면적이 경작을 완전히 포기한 상태인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은, 덤불숲이 증가를 하게 되고, 농업했던 분들 중에 보면은 과수원 했던 분들도 계실 거잖아요. 과수원 하다가 이제 일을 못해, 포기를 해. 그렇게 되면은 어쨌든 간에 거기서 죽는 나무들도 있겠지만은 자생하는 나무들도 있을 거란 말입니다. 이 덤불숲이 증가한다라는 거는 곰이 숨을 데가 있다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 자연 식생 과수가 증가한다라는 건 또 곰이 먹을 수 있는 게 생긴다라는 얘기이다 보니까, 농촌에서 고령화가 진행이 되고 인구가 줄고 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그게 원인이 돼서 곰이 점점 민가 쪽으로 내려오게 된다라는 얘기죠. 자, 이제 이게 보면은 약간 진한 빨간색이 있고, 그 다음에 이게 전체적으로 일본 열도를 덮고 있는, 이게 무슨 색입니까? 살색인가? 이 색깔이 있잖아요. 이거는 2018년도까지 반경 5km 그림을 그렸을 때 그 안에 곰이 서식하는 지역을 표시한 겁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지역에서 곰이 서식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홋카이도도 보면은 일부 이렇게 하얀 지역은 곰이 출몰한 적이 없다는 지역입니다. 근데 이것도 이제 이 곰 출몰에 대한 통계를 일본이 2006년도부터 잡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 자료로서 만들기 시작한 지가 아직 뭐 10여 년밖에 지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은 도쿄 인근에서 찌바현 쪽, 아까 찌바현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 반달가슴곰이 서식을 하고 있다 그랬죠. 그래서 이쪽 보시면 하얀색으로 표시가 돼 있고, 그리고 시코쿠 지역도 보면은 여기 보시면은 약간 걸쳐 있어요. 이게 이제 그 도쿠시마현하고 고치현에서 일부 이 곰 출몰 현상이 이제 발생을 했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큐슈 지역이 없습니다. 큐슈를 여행할 때는 곰에 대한 걱정은 전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생각보다 많은 지역에 일본에서 많은 지역에 곰이 서식하고 있다라는 거를 새삼 알 수 있는 그런 그림이었습니다. 이 그림은 뭐냐면은 반달가슴곰의 출몰 건수에 대한 추이인데, 보시면은 출몰 건수가 꽤 많아요.
2020년도에 2년 전 통계인데 보면은 2만 건이 넘어갔습니다. 1년 동안 연간 2만 건이면은 제가 여기다 적어놨습니다만 2020년 같은 경우에는 하루 평균 56건 정도의 곰 출몰 신고가 들어왔다라는 거죠. 곰을 자주 만날 확률이 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보시면은 반달가슴곰 출몰 지역을 현을 전부 다 적은 겁니다. 어디 출몰했는지. 동북지방엔 도호쿠 지방 같은데 보면은 뭐 아오모리, 이와테, 미야기, 아키타, 야마가타, 후쿠시마, 그 다음에 뭐 야마나시, 나가노, 니가타, 도야마, 이시카와, 후쿠이, 도치기, 군마, 사이타마, 의외로 도쿄가 있어요. 도쿄에도 곰이 출몰한 적이 있다라는 얘기죠. 도쿄가 뭐 워낙 넓으니까. 가나가와, 기후, 시즈오카, 아이치, 미에, 시가, 교토하고 오사카도 있기는 있습니다. 일본의 3대 도시라고 꼽을 수 있는 도쿄, 교토, 오사카에 곰이 출몰한 적이 다 있었다. 효고, 나라, 와카야마, 도토리, 시마네, 오카야마, 히로시마, 야마구치. 곰 출몰 빈도를 나타낸 건데 동북지방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아키타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최근에도 곰 관련 사건이 있었죠. 아키타현이나 아오모리현이나 이런 동북지방 갈 때는 우리가 산 하이킹 같은 거 할 때 그런 데를 갈 때는 조금은 이런 걸 고려를 좀 할 필요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새삼 들었습니다. 2020년도에 도호쿠 지방에서만 7,000건에 달하는 곰 출몰 신고가 들어왔던 거니까 다른 지역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동북지방이. 월별 출몰 건수인데 이건 지역별로 이렇게 나와 있지만 보면은 당연히 1, 2, 3월에는 얘네들이 겨울잠 자잖아요. 그러니까 1, 2, 3월에는 출몰 빈도가 굉장히 적고 아예 없진 않지만 그리고 보면은 5, 6, 7, 8월에 출몰 빈도가 꽤 높죠. 9월, 10월까지 다 여름에 주의를 할 필요가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걸 또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곰 출몰 빈도가 늘어난 이유를 두 줄로 요약을 하자면은 단기적으로는 견과류가 풍작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일본에 밤이나 이런 것들. 그러다 보니까는 얘네들이 먹을 게 많아지니까는 민가로 내려오게 되고 중산간 지역 인간 생태 환경의 변화라는 게 이제 장기적인 관점인데 이거는 이제 앞에 말씀드렸던 노령화가 진행이 되고 경작을 포기하는 농가들이 늘어나고 그런 농경지가 확대가 되다 보니까 수풀이 생기고 풀을 이용해서 곰이 몸을 숨길 수 있게 되고 야생 과수를 따먹을 수 있는 이런 환경이 조성이 됐다. 이런 부분 때문에 이제 곰 출몰 빈도가 늘어났다라는 거죠. 자, 이제 인명 피해 쪽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히구마라고 돼 있죠. 불곰에 의한 인명 피해자가 80년 이후에 부상이 73명이고 사망이 20명. 40년 통계니까 2년에 1명 정도가 불곰에 의해서 사망했다라고 볼 수 있으니까 이걸 많다고 해야 될지 적다고 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불곰에 의한 피해가 훨씬 많을 것 같은데 불곰 같은 경우에는 개체들이 홋카이도 안에 갇혀 있고 홋카이도를 제외한 일본 열도에는 불곰이 아닌 반달가슴곰이 살다 보니까 반달가슴곰에 의한 인명 피해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겠죠. 개체 수도 많고 반달가슴곰이 분포하고 있는 지역이 훨씬 넓으니까. 예, 어쨌든 반달가슴곰에 의한 피해가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면 별로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사실은 반달가슴곰에 의한 피해가 불곰에 의한 피해보다는 이 누적 통계로 보면 훨씬 많다라는 거죠. 부상이 2277명이고 사망이 40명이니까 사망자가 2배인 거고 부상자는 몇 배입니까? 부상자는 30배가 넘는 것 같네요. 그 정도로 반달가슴곰에 의한 인명 피해자 숫자가 압도적으로 많다. 그 다음에 곰에 의한 지역별 인명 피해 건수에 대한 지도인데 이 색깔이 진하면 진할수록 인명 피해가 높다라는 얘기입니다. 피해가 생각보다 크죠. 저도 이 자료를 보기 전까지는 이 곰에 대한 피해는 주로 홋카이도에서만 일어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환경성에 있는 그 PDF 문서를 제가 쭉 읽어보고 요 도표하고 그림만 따다가 여기다 지금 붙인 겁니다. 이 시코쿠 지방도 이 곰 출몰이나 이런 것들이 있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사망자나 부상자는 거의 나오지 않았다라는 거죠. 하얀색인 거 보면. 이 곰에 대해서는 규슈 지방이 완전 청정 지역이죠. 곰 출몰 횟수도 거의 없었고 인명 피해도 없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규슈 지방을 여행할 때는 좀 그런 곰에 대한 두려움이나 이런 거 없이 그렇게 여행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시코쿠 지방도 마찬가지고. 계속 이제 동북 지방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데 동북 지방이 곰에 의한 지역별 인명 피해 건수에서도 동북 지방의 인명 피해가 제일 커요. 일본 전체 중에. 인명 피해가 줄어드는 게 아니고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이 그래프가 보면은
뭐 약간씩 밑으로 꺼지는 것도 있지만 전체적인 경향을 보면은 우상향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프가. 그래서 이 동북지방이 어쨌든 곰에 대한 출몰 횟수나 인명 피해도 증가를 하고 있는 추세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동북지방 가실 때, 여행 가실 때 꼭 이 부분을 염두에 두고 대책 없이 산속에 이렇게 산 좋고 뭐 공기 좋다고 이렇게 들어가지 마시고, 언제 이제 이런 일이 나한테 닥칠지 모르니까 그런 걸 좀 염두에 두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보면은 인명피해가 발생했을 때 그 사람이 뭘 하고 있었냐라는 거를 보여주는 지표예요. 이쪽을 보시면은 이쪽은 곰 서식지 안에서 발생을 한 겁니다. 인명피해가 한 120명이 넘게 났는데 2016년부터 20년 동안 통계 자료입니다. 그러면은 16, 17, 18, 19, 25년이죠. 나물 캐고 버섯 캐고 하다가 이거 하지 말라 그래도 계속 들어가는 것 같더라고. 들어가지 말라 그래도 들어가서 하다가 곰한테 습격받고. 그러니까 지금 이쪽 왼쪽은 곰 서식지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사람이 사는 데가 아닌데.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트레킹 이런 거 하다가 곰을 만나서 피해를 당한 겁니다. 이게 60건이 넘어요. 5년의 통계라고 하지만 뭐 이게 적다고 보기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살림 작업, 뭐 이제 이 나무를 베거나 이런 종류의 작업이 되겠죠. 그런 거 하면서도 한 30명 가까이가 죽거나 다쳤고, 그 다음에 이제 기타 이유로 뭐 한 대여섯 명 정도가 죽거나 다친 것 같아요. 왼쪽 같은 경우에는 곰 서식지에 인간이 들어간 거지만, 가운데 같은 경우에는 인간 서식지에 곰이 들어온 거죠. 어떻게 하다가 이 곰을 조우했냐면 그냥 농사일 하다가 곰을 만나갖고 죽거나 다친 사람이 한 70명. 그 다음에 그냥 일상생활 하다가 곰을 만났다는 거죠. 일상생활이라고 하는 건 제가 여기다 적어놨죠. 일상생활, 통학, 통근, 학교 가거나 회사 가거나 그 다음에 신분 배달하거나 이러면서 곰을 만났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곰을 만나서 피해를 당한 건수가 70건, 죽거나 다친 게 이게 좀 섬찟한 것 같아요. 일상생활 하다가 이렇게 됐다는 게. 그 다음에 산책하고 러닝, 산책하거나 이제 운동한다는 얘기죠. 운동하고 있다가 곰을 만나서 죽거나 다친 사람이 한 50명 되고, 그 다음에 기타 이유가 한 15명 정도 되고요. 예, 이거 뭐 반달가슴곰에 의한 인명피해 발생 장소에 대한 추이인데, 이 초록색이 산이거든요. 산. 뭐 산에서 아무래도 당연히 이 곰을 만나서 죽거나 다칠 확률이 높겠죠. 그리고 산에 대한 이 비율은 살짝 줄고는 있어요. 크게 줄진 않는데. 그래서 줄면서 농지하고 주택지에서 곰을 만나고 피해를 당하는 건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추이를 일본에서도 좀 주의 깊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곰이라는 게 굉장히 인간이 총을 갖고 있지 않으면 상대하기가 벅찬 그런 동물, 야생동물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주의를 하고 준비를 하지 않으면은 피해를 많이 당할 수 있다는 게 이미 통계 지표로 나오고 있으니까, 뭐 관광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도 생각은 좀 할 필요는 있지 않을까. 동북지방에 놀러 갔을 때는.